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1% 기부는 자기가 투자해서 경매로 투자해서 남긴 수익의 1%. 자, 만약에 차익을 1억을 남겼습니다. 1억을 남기면 1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을 수익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5만 원입니다. 자, 1%를 기부해서 그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쓰면 나머지 99%가 더 빛나고 더 행복한 수익이 될 수 있다. 경매 투자는 사람들로부터 투기꾼이니 노동을 하지 않고 쉽게 얻어가는 좀 불로소득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건전한 투자,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 그런 것들을 실천한다면 꼭 경매도 나쁘고 손가락질 받아야만 될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을 접할 때는 채권자, 그리고 소유자, 점유자까지 모두 고려해보고 그들도 나의 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이익을 나누고 또 어려움도 나눠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더 쉽게 어려운 이해관계도 해결될 것이고 이익도 나누고 행복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모텔 물건이죠. 제가 실제 컨설팅 했던 실제 실무적으로 일을 했던 사건을 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이 온라인 수업에서 잠깐 언급하면서 보여주는 정도로 일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수업을 보시고 이 두 번째 수업을 보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물건의 감정평가서 분석을 제가 또 분석해 봤습니다. 토지 감정은 상업지에 대한 토지 감정 평당 1,576만원에 평가되었습니다. 면적이 152평이죠. 그러면 토지 가치가 24억 789만원이다. 자, 그리고 건물 감정이 되어 있는 게 보니까 평당 439만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래브 지붕 439만원으로 연면적 291평. 그래서 12억 7,700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감정이 조금 비싸지 않나 이제 딱 느낌 오실 겁니다. 제10회 감정. 제10회 건물은 철 파이프조 차광막, 모텔 주차장에 있는 차광막 평당 39만원 정도 평가되어서 연면적 30.24%라서 1,200만원. 자, 이 금액에 비하면 이 가격은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낙찰가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10회 또는 기타 물건은 아니다라는 것 보시면 됩니다. 최종 감정 평가의 합계는 36억 9,700. 토지 면적당 토지 면적 기준으로 가격을 환산해 보자면 평당 2,385만원. 상업지의 부산 지역 금정구 상업지의 가격으로 봤을 때 2,385만원이라는 가격은 절대로 과한 가격은 아니다. 충분히 매매 시장에서 있을 법한 가격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제 설명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거래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어떤 물건의 적정 가치를 판단한, 매매 거래의 적정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변에 어떤 거래가 있었냐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하철역이고 이 물건이면 이 물건은 지금 이 매매 거래는 본 경매 물건의 과거 거래 사례입니다. 자, 2014년 11월 달에 이 물건이 매매로 거래가 한번 됐습니다. 부서동 모형 모텔입니다.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이라서 참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땡 모텔, 자, 본 경매 물건입니다. 이것이 토지 102평, 자, 321평. 주차장을 제외한 이 건물, 이 토지 매매가 되었다. 자, 당시 27억 정도에 매매되었습니다. 토지 기준으로 따지면 2,647만원. 현재의 감정가와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벌써 2014년이면 5년이나 흘렀고
단순 공시지가 상승을 따졌을 때도 현재의 감정 자체가 비싼 감정은 아니라는 것쯤은 이쯤에서 이미 감이 오실 것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802만 원입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자, 다른 거래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 경매에 나온 물건의 옆에 있는 주차장. 자, 그 토지 물건입니다. 구서동 415-1호. 2016년 8월 달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토지 50평이고 6억 6,085만 원에 매매되었고 평당 1,321만 원. 자, 이렇게 따지면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매매가 되었다. 자, 현재 공시지가는 이 건물이 앉아있는 이 땅 802만 원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면의 길이가 잘 나와서 조금 더 높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거래 시점 2019년, 자, 최근으로 와서, 자, 19년 5월달에 구서동 415-30번지. 자, 우리 경매 물건이고요. 바로 이 뒤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것이 매매되었다. 호텔 땡땡. 자, 토지 192평과 건물 350평. 큰 차이가 없는데, 자, 매매 거래 가액은 46억 원. 로드뷰로 보시면 이거 리모델링 중입니다. 자, 이 가격을 주고 들어와서 또 올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자, 이거 리모델링 하려면 최소한 5억 이상, 뭐 많게는 10억, 뭐 그 사이에 인테리어의 어떤 자재 자재의 가격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최소 5억 이상의 어떤 비용은 든다. 토지 기준 평당 2,393만 원.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771만 원입니다. 이 46억이라는 가격 안에 어떤 또 내용이 있냐면, 자, 여러분들은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물건을 이해하시려면 이 모텔이라는 숙박시설 이해하자면,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술 상권이 있습니다. 자, 술 상권. 자, 이런 상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상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유동, 예상되는 어떤 고객, 자, 이 고객들의 어떤 유동, 유입 경로를 파악해서 이 상권의 시장이 얼마라서 어느 정도 고객 유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월 매출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실제로 과거에 어느 정도는 올라왔고 이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쓰면 이 모텔 영업 허가권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이다. 자, 이것이 나오는 거죠. 이 46억이라는 가격 안에는 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업을 했을 때 얻게 될 경제적 이득, 자, 일종의 뭐 권리금 같은 거죠. 자, 그런 비용이 다 숨어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토지, 건물의 가치만 본다면 이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겠죠. 이 영업허가권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영업권이라면 더 높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지만 이 토지가 갖는 숙박시설로서의 경제적,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그 가치, 자, 그것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이 계산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겠죠. 이 업종에 종사하거나 이 업종을 잘 아는 사람들의 계산 방법이 적용되어서 이 안에 숨어 있다. 자, 이것을 알아야만 이 물건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컨설팅도 가능하고 이 물건에 입찰할 다른 경쟁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자, 그래야 그들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적정 가격으로 입찰해서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높게 서서 낙찰만 받는다면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써내면 됩니다. 2018년 12월 구서동 85-8번지, 자, 땡땡 호텔 뭐 찾아보시면 뭐 금방 아시겠지만, 자, 어쨌든 제가 알릴 수는 없죠. 자, 이 호텔이 25억 원에 매매됐습니다. 아주 노후화된 물건이었고, 자, 토지는 68평이고 건물은 218평. 자, 노후된 이 숙박시설을 25억 원에 매매해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새로운 간판을 걸고 영업하고 있죠. 토지 기준 평당 3,653만 원. 자, 우리가 2천만 원대였죠. 2천만 원대였는데 이건 3,600으로 1,000만 원 정도 뛰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물건과 여기 있는 물건의 차이다. 현재 공시지가는 1,247만 원. 영업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하는 지역이죠. 실제로 이쪽 라인에 있는 숙박시설들의 매출이, 평당 매출이 훨씬 높지 않을까. 자, 상권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더 좋을 수 있을까? 자,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의 어떤 유동 인구, 사람들의 어떤 동선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사례, 자, 2018년 9월 달에 또 있습니다. 구서동 8-8, 여기 지금 저 오픈되어 버렸네. 자, 여기도 호텔이 있는데, 넘버 무슨 호텔. 자, 토지 65평에 건물 351평, 총 35. 자, 여기 28억인가 그랬죠. 옆에 있는 게. 자, 여기 35개 매매됐습니다. 토지 평당 5,369만 원입니다. 상당히 높게 뛰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영업 허가권과 경제적 가치, 경제적 이익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 토지의 힘,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제 더 큰 게 나옵니다. 자, 구서동 85-7 브라모모모 호텔. 자, 토지 199평과 건물 807평일 때. 자, 이것이 90평입니다. 자, 이 물건은, 자,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의 접근보다는 이 대로변의 접근을 보고 있다. 자, 이것이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업 허가권과 또 그리고, 영업했을 때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영업이익. 자, 이것이 90억 원의 매매 가치를 가졌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90억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9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이 아니라, 자, 90억 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은 이 물건을 90억 원 주고 산 이 사람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이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이 업종에서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들이 계산을 한 그 계산기 안에서 90억 원이라는 금액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자, 이 금액, 이 숫자 뒤에 있는 그들의 철저한 계산, 이성적 판단, 미래에 대한 예측, 밀고 당기는 협상, 이 금액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지금 본 경매 물건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낙찰받는 것이 맞고, 자, 이해가 분석이 되겠죠. 토지 기준 평당 4,509만 원, 훨씬 더 높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894만 원. 공시지가의 수준과 실제 거래 가격의 수준이 다르다. 자, 그럼 이 호텔의 영업성이 어떠할 것인가? 자, 짐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지번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한번 로드뷰 보셔도 되고요. 자, 낙찰 사례 분석입니다. 숙박시설의 낙찰 사례 분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파트나 기타 주거형하고는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산 부곡동에 산다. 아이가 부곡 초등학교에 다닌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인근에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뭔가 직장도 거기 있고 그렇다면. 그러나 이 숙박시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매수 가능한 범위는 굉장히 넓다. 어찌 보면 전국이 될 수도 있고, 작게 보면 하나의 어떤 영남권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사한 물건을 찾아서 그 물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해야만 이 물건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는 넓고, 가격대, 그리고 영업성, 호텔 영업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까지 모두 분석해야 되는 어떤 물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수업 시간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찰 사례를 인근 도시에 있는 울산시까지 제가 다 분석했고, 그 분석한 자료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채권자로부터 입찰 이행 계약을 하고, 그 계약 이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약정을 하고 입찰에 들어갔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격은 여기 보면 27억 100만 원이 있다고 있는데, 이 가격에 낙찰 받지는 못하겠죠. 받지는 못하는데 어떤 채권자가 요구하는 최소한 입찰 금액이 이 금액이었다라는 것. 실제로 이 금액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매가가 만약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다. 보고서 일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지 기준 평당 매입 가격은 1,776만 원이라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 될 것이고, 인근에 거래됐던 모텔들의 어떤 토지 거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다. 가격 매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현재 평균 공시지가는 819만 원이다. 건물 감정평가는, 자, 감정평가는 495만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내용연수 50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2억 7,715만 원이었는데, 자, 제가 분석한 건물의 평당은 450만 원을 적용하고 내용 연수는 40년만 적용한다. 50년 동안 쓰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건물의 현재 살아있는 단종 가치는 7억 2,225만 원 정도다. 이것이 적정한 건물의 가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토지 감정 평당 1,583만 원. 24억 정도 되는 거죠. 이거 다 하면 31억. 자, 그러면 32억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32억 정도 주고 사면 적정한 가치가 될 것 같다라는 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상 거래 가격. 자, 이것은 매매를 한다면 자, 평당 2천원 갈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약 34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제가 분석했는데 실제로 낙찰은 32억이 됐죠. 예, 저의 분석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낙찰은 되었습니다. 예, 뭐 제가 받았는지 아닌지는 뭐 수업 중에 오픈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이건 채권자하고 어떤 사전 입찰 이행 계약을 하고 컨설팅 들어갔던 물건인데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수업을 했고, 모두 다 설명드리고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지만 온라인 수업의 한계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많이 진행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